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나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지만 평소에 공부의 포커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솔루션 1, 2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뭐 풀이를 나누는 것보다는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설명하는 것들은 꼭 이렇게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주머니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각안에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다는 거야.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요. 자, 이거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A, B, C.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얘네들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A, B, C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보자마자 딱 자연스럽게 그러면 12C 3이겠네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요. 자, 뭐냐. 그냥 12C 3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와우 오늘 왜 이래 이거. 자, 이거 조금 선생님 이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네요. B-A가 5 이상일 때, 뭐뭐일 때, 뭐뭐 할 때, C-A가 10 이상일 확률.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는 거야? 네, 조건부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B-A가 5 이상이 되는 이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정할 거고, 그 다음에 B 사건은 무엇이냐? C-A가 10 이상이 되는 사건인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래, 이 A 안에 있는 B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A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A 곱사건 B다. 굳이 사건을 정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사실 얘는 물론 이제 전 사건을 나타내주는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사건 A의 개수에서 A 곱사건 B의 그냥 개수, 그냥 그거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얘를 찾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사실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 잘 봐. B-A가 5 이상인 이 경우의 수를 내가 찾을 건데, 그러면은 B는 그냥 A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네요, 선생님?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A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대. 이건 이미 B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모양이야. 그치?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C예요. 그치?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C는 최대 12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이면 B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BC 개수를 셀 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12니까 6부터 12까지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7개의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선생님이 7C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2인 경우는 이제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7보다 크거나 같고 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10이다. 선생님이 막 쓰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는 그럼 6C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도 돼. 알겠지? 찾아도 된다. 이 방법이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면. 아셨지? 자, 이렇게 해서 쭉 갈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요 자리에 10. 10이 아니죠. 이 자체가 10이 되는 거니까 A에는 5가 되겠네요. I'm sorry. 자, 5가 돼서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B, 그 다음 무엇입니까? C, 얘는 12야. 그럼 얘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형식적으로 적어주자면 66이 될 거야. 그럼 여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제 60,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어차피 한 가지인데 10하고 12니까 10, 12.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B하고 C가 될 수 있는 거는 10, 11. A가 11까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아니 A가 6이 돼서 11까지 가능하겠네. 자, 쏘리. 얘는 3C2가 될 거 결국은 2C2까지. A가 6일 때까지 갈 거야. 아, 선생님은 어차피 이렇게 안 풀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7C2부터 6C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네, 2C2까지 가게 된다. 이제 그 유명한 하키스틱 모양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계산해도 상관은 없고 여러분들 요 놈은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8C3이라는 값이 되기는 해요. 그 하키스틱에 대한 모양인데 그건 따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건 여러분들이 하키스틱을 그냥 검색해서 뭐 네이버에 뜨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에도 이제 그런 데 정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보다는 자, 어차피 이런 거죠. 중복조합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중복조합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여. 자, 그 다음에 A는 최소 자연수 1이기 때문에 요 놈은 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의무부여합니다. 라지 A라는 놈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는 무엇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중복조합을 활용할 건데 이거의 경우의 수에서 휴재를 찾고자 하는 건 등호가 빠졌잖아. 그래서 요놈 A, 그다음 B, 그리고 C 이것을 계산할 거야. 그냥 선생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이 계산을 그러면 6에서 12까지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3개의 수를 찾을 건데 그 중에서 자, 1개, 2개죠 이번에는. 그러면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찾는 그 경우의 수를 빼준다.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계산은 7, 그러면 9C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겠다. 그래서 8C2가 되겠다. 그럼 9C3의 계산은 9, 8, 7 얼마? 3, 1 이렇게 되는 거죠. 3, 3, 2, 4, 12가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84에서 8C2는 뭐가 되겠다. 요 놈 같은 경우는 8, 7을 2, 1로 나누는 거죠. 28이다. 어때? 그냥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6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게 그냥 어떤 거야?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찾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A 곱사건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그놈들을 찾을 거야. 너 사라지고. 빰빰. 자, 두 번째는 뭐냐? A 곱사건 B 이것에 대한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조건을 딱 보게 되면요. 이미 A 플러스 5보다 B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B 사건에 대한 경우를 보아하니 A라는 놈에 대해서 어떤 거? 이 C라는 값은 A 플러스 1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시켜 주면서 이제 무엇입니까? 이거와 이 C값은 A 플러스 10보다는 어때야 된다? 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여기는 A와 C에 대한 조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봐봐. 선생님이 A 값을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적는 거랑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이 C 자체가 A 플러스 10보다 큰 거기 때문에 C의 값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A에다가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이 되면 이 C 값은 무엇이 되느냐? 11이 되거나 아니면 12까지만 가능해요. 됐지? 즉 뭐냐면 선생님 A에 대해서 B가 또 정해주고 C까지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이런 모양이 아니고 A 값에 대해서 C 값이 취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야. 아셨지? 그리고 또 봐봐. A가 2라고 하게 되잖아. 그럼 A가 2가 되면 C가 될 수 있는 거는 12밖에 없어요. 즉 무엇이냐? 이 A 사건과 B 사건의 공통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는 사실 간단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어, 사실. 재밌지?
자, A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11을 그러면 이 B 값은요. 어떻게 되느냐. 10A에다 1 집어넣었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C가 11이 된 거니까 얘는 무엇이냐면 11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B의 개수 11에서 6 빼주고 그냥 빼면 끝이죠. 5가지가 될 것이고 12가 됐다. 12. 오늘 왜 이러는 거지? B 12. 그럼 여기에서 여기도 6인데 B가 아니고 참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네, 6.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A가 3인 건 왜 안 해요? A가 3이 되면 13이 되기 때문에 12까지의 자연수의 조건이 모순이다. 바로 그거야. 그럼 12가 됐습니다. A가 2가 됐고요. 그럼 B는 7보다 커나 같고 C는 12밖에 없죠. 12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B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또 마찬가지로 5개가 되겠다. 그러면 이걸 그냥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공통 부분에 그곳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되겠다? 16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냐면 56분의 16. 그래서 4로 약분되는 거죠. 8로 약분되는 건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7분의 2가 되겠다. P 플러스 Q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거? 9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